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지 1년을 맞습니다. 부산시는 부산 앞바다 방사능은 정상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환경단체는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며 손 놓고 있는 우리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냈습니다. 각국의 우려와 반대에도 일본 정부는 안전한 조치라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5만 5천여 톤의 오염수를 방류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1년. 부산시는 부산 앞바다 방사능 농도는 모두 기준치 이하라고 밝혔습니다. 수산물 역시 모두 기준치 이하로 방사능이 검출됐고 거래 금액과 건수는 방류 전과 비교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62개의 방사능 핵종을 기준치 이하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환경단체는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끔찍한 범죄 행각은 언제나 되어야 끝난단 말입니까? 일본 정부는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을 세계 인류 앞에 시인하고 사죄해야 하며 지금 즉시 방류를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국민들의 우려에도 우리 정부는 일본 입장을 두둔하며 방류 반대 의견을 괴담으로 치부했다며 국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더 앞장서서 일본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아무 문제가 없다 하고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40년 뒤에 나라 바다를 못 쓰고 우리의 수산업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가 다 망가지는 것을 왜 우리는 미리 따져보지 못합니까? 한편 도쿄전력은 현재 오염수 7,800톤을 흘려보내는 8차 방류를 진행 중에 있고 해결료 잔해 처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서구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에 대해 시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키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서구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시가 시민 반발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시는 지난 20일 낸 보도자료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 추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가 지금 서구 그쪽에만 말이 나왔지 지금 다른 지역에는 또 이런 거 개발해야 된다. 축구 전용 경기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그 지역에서만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이거는 구의 체육시설이 아니라 시의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의견을 같이 다 듣는 거고. 앞서 시는 부산 최초의 공설 운동장인 구덕운동장이 신축 후 50년이 지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공기금 출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8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국비와 주택도시기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시는 축구 전용 경기장을 비롯해 850세대가 거주할 49층 높이의 아파트 4개 동을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한수 서구청장도 사업 계획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서구청장에 대해 주민 소환 투표를 예고했습니다. 또 부산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집회를 열어 시의 일방적 사업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여론이 등을 돌리자 서구청장은 입장을 바꿨고 시는 아파트 규모를 줄이겠다고 했다가 재검토로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정말로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아파트 계획을 철회하고 전용 구장을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재정을 마련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고 그것을 사실 전문가나 시민사회나 지역 주민과 논의하는 게 맞지. 시민 의견은 벌써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는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후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선정되면 이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얼마 전 출입이 통제된 방파제에 무단으로 들어가 낚시를 한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는데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 통제 구역을 지정했는데도 낚시꾼들의 위험천만한 무단 출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19일 사구 다대포 동방파제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한 남성이 무단으로 들어가 낚시를 하다 해경에 적발되었습니다. 동방파제 인근 감천항 서방파제 이곳 역시 일부 구역이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낚시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방파제 출입 통제구역 지정을 모른다는 답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너 다? 전부 다? 그 안 사람은 낚시를 한 번도 없으니까. 출입이 통제된 테트라포드 인근. 낚시꾼들이 버린 페트병과 깨진 유리병 등 쓰레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울타리를 넘어 파도를 막기 위해 쌓은 테트라포드 위에서 위태롭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편 길이 없는 산길 아래 갯바위도 밧줄을 이용해 내려가 낚시를 합니다. 그럼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걸 되면 사람 설 자리가 문제입니다. 테트라포드 위 낚시는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평균 78건의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 사고도 2019년 16건, 2020년 8건, 2021년 9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3명이 숨지는 등 최근 3년 새 2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부산해양수산청은 지난 1일부터 부산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구간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출입 통제구역은 오륙도 조도방파제, 감천항 남방파제, 다대포항 동서방파제, 신항 동서방파제 등입니다. 출입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 단속 처리하면은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 지금 법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추락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방파제 출입 통제 구역을 지정했지만 낚시꾼들의 위험천만한 무단 출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최근 부산 지역 일선 학교에서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없는 교권 침해 판정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들만 속을 태우고 있는데요. 교사들 사이에서는 서희초 사건 이후에도 교육 현장에 변화가 없거나 더 심각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A 교사의 얼굴을 합성한 노출 사진이 SNS를 통해 퍼졌습니다. A 교사는 10년간 몸담던 학교를 떠나 장기간 병가를 내야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직이 정말 천직으로 여기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좀 요즘엔 겁이 더 나더라고요. 내년에 내가 과연 웃으면서 교실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이들과 웃으면서 수업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 있게 선생님으로서 당당히 교단에 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많이 들기는 하는데 교권보호위원회도 제 기능을 못했습니다. 음란 사진 유포 의심 학생이 오히려 신고자로 보고가 됐던 겁니다. A 교사는 가해자 없는 교권 침해 판정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해 교원인 저희가 그 사안의 요지를 정정을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정정을 저희가 해야 했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교권보호위원회가 진짜 교사를 위한 기관이 맞나 이런 신뢰감이 좀 많이 무너져서 많이 오히려 더 괴로웠던 것 같아요. 교권보호위원회를 하면 말 그대로 이제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위한 기구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2차 가해를 가하는 그래서 저희를 2번 좌절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A 교사는 이 학교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른 성폭력 사건으로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이 서희초 사건이 일어나고 정말 학교의 많은 시스템들이 변화하고 그다음에 정말 많은 것들이 개선될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체감하는 변화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선생님들은 업무 과중에 민원에 그다음에 교육활동 침해 활동에 대해서 거의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거의 마련되지 않고 그다음에 그게 제대로 작동되지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깝고 또 제가 실제 피해자가 돼 보니까 이게 더 체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딥페이크 기술은 새로운 학교 폭력 등으로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부산 일선학교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15건의 관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권 교육에 관련돼서 침해를 당하셨다고 느꼈다면 그건 명백한 교권 보호 침해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느꼈다면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 되고, 교육청이든 학교 관리자든 교원 힐링센터든 교권보호위원회든 본인이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또 책임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는 책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려주고 싶어요.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시가 프랑스 3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같은 날 같은 주제를 놓고 부산시와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가 동시에 열렸는데요. 한쪽에선 기대 효과와 활성화 전략에 대해, 다른 한쪽에서는 타당성 검증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추진 과정과 쟁점에 대해 박재한, 김석진 기자가 연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부산시는 퐁피두 센터 분관을 이기대 예술공원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부산 오페라 하우스, 부산 콘서트홀과 함께 부산의 문화 콘텐츠 다양성을 끌어내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스페인 빌바오에서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고 영국에서 테이트 모던 미술관을 통해 가지고 문화 주도형 도시 재단을 이룬 것처럼 우리 시도 글로벌 관광 도시, 글로벌 허브 도시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 하이엔드 문화 콘텐츠를 입혀서 세계적인 관광객, 국내 관광객을 많이 끌어모아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이 있었고요. 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이제 부산시가 이기대 공원을 이제 매입하게 되었고, 거기를 예술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컨셉 하에 시는 퐁피두 센터 분관의 건립비를 1,080억 원, 연간 운영비는 12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031년 문을 열면 연간 46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연간 생산 유발 효과는 860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는 BC 기준으로 1.01 정도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건축 비용과 아울러 여러 가지 건설 비용, 그리고 운영 비용, 그리고 수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추정치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2030년을 예상하고 그 이후에 30년간을 예측하는 예측 모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더 많은 논의들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세계적 미술관을 유치함으로 생길 수 있는 지역적인 효과가 대단히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세계적 미술관 부산 유치에 대해 글로벌 문화교류 플랫폼으로서의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지역 문화예술계와 상생할 수 있는 역할도 당부했습니다. 그 퐁피두 미술관이 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파이프, 그들이 갖고 있는 콘텐츠가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우리가 수입만 하는 파이프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양방향 파이프입니다. 저희 것도 불러가고 그쪽 것도 들려오고, 다시 말하면 협업적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해내는 그러한 그 장으로 그 퐁피두가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지역의 미술계와 어떤 상생하는 그런 면들을 많이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디어 아트나 다양한 그 미술 관련된 예술 분야에 일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하면서 미술이나 예술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는 부산시가 미술관 유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기대 공원에 퐁피두 센터를 유치하는 게 타당한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27일 오전 11시 부산 참여연대에서 열린 토론회. 역시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와 관련한 토론회입니다. 주최 측은 토론에 앞서
부산시의 문화예술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봉피도하고 협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걸 공개할 수 없다고 시에서 주장을 하다가 부산 참여연대에서 시민들의 좀 소리를 새롭게 한번 들어보자라고 그런 시민 토론회를 예정하고 나니까 갑자기 시가 그게 맞불을 놓듯이 이런 모임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부산의 어떤 문화 지형으로 봤으나 부산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날 토론회엔 미술업계 전문가와 지역 문화예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날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은 퐁피두 미술관에 대해 설명하고 부산시의 유치안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시는 분관 건설에만 1,000억 원, 운영비는 매년 100억 원을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은 건축비만 1,500억 원, 운영비는 250억 원을 추정했습니다. 여기에 퐁피두란 이름을 쓰는 로열티료만 최대 50억 원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가 유료 전시로 운영비를 충당하겠다는 안에 대해서도 그 수입은 전체 운영비의 4분의 1에 그칠 거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막대한 시민 혈세로 미술관을 짓고 다시 고가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셈이라며 의미를 일축했습니다. 부산시가 왜 남의 미술관을 키워줘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부산시가 그렇게 문화적 역량이나 또는 경제적인 그런 조건이나 환경들이 그렇게 열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부산이 설립해서 갖고 있는 부산시립미술관이나 부산현대미술관을 정말로 그러면 성심성의껏 진심을 다해서 육성하고 지원했느냐, 그 질문에 먼저 답해보고 그 다음에 뽕피두 유치건, 모마 유치건, 구게나임 유치건을 한번 검토해보라. 다른 전문가들도 부산시의 일방적 문화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세계적 미술관 유치보다 지역 미술관의 역할 규정과 육성이 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쉽게 말해 유치 운영비를 기존 미술관에 투자해 전시 수준을 높여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시민들은 이런 상황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찬반 공론회장을 거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산시의 현 정책 방향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를 지나게 될 하단 녹산선 도시철도가 일부 구간 지하화를 확정지었습니다. 주거시설 밀집 지역 3개역을 지하로 통과하게 되는데요. 관련 예산도 함께 증액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사하구 하단에서 을숙도,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를 지나 신호동, 녹산공단까지 이어지는 하단 녹산선 도시철도. 전체 13.47km 길이에 11개 정거장과 1개 차량기지가 들어섭니다. 강서구 교통난 해소와 가덕신공항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초 교각을 세우고 지상으로 운행하는 것이 추진됐지만 일부 구간 지하화 요구가 이어졌고 최근 명지국제신도시 3개 역에 대한 지하화가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강서구 김도읍 의원은 기재부와 국토부를 설득한 끝에 신도시 2.3km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는 1조 1,265억 원에서 지하 역사 건설을 위한 예산 3,224억 원을 증액해 총 사업비는 1조 4,489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하단 녹산선은 명지 경일고등학교 인근까지 지상으로 달린 뒤 명지지구 1단계와 2단계 사이길을 지나 부산지법 서부지원 인근까지 3개 역을 지하로 통과해 다시 지상으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차량 기지는 르노코리아 오른쪽 수변부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다음 달 국토부 기본계획 승인과 연말 조달청 입찰 등을 거쳐 내년 착공, 2029년 12월 준공한다는 목표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얼마 전 BTV 뉴스를 통해 부산의 유료도로 문제에 대해 집중 보도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백양터널입니다. 부산시가 민간 사업자로부터 운영권을 넘겨온 이후에도 유료화 연장을 추진해 여론의 반발이 거셌는데요.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무료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1월 부산시로 관리 운영권이 넘어오는 백양터널. 시는 교통 혼잡을 이유로 무료가 아닌 유료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통행료의 반값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의 이러한 정책에 동의한 시의회는 물론 부산 진구의회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박형준 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는 그동안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교통 혼잡 개선과 터널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해 첫 번째 안을 검토해왔습니다만 최근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각계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 제가 실무부서와 몇 차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시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내년 1월 10일부터 백양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시는 무료화에 따른 관리 운영비로 연간 6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신백양터널 건설도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신백양터널이 건설되면 다시 유료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차후에 유료화되는 부분은 현재 차로수가 4차로거든요. 7차로가 되기 때문에 유료도로 체계상 여러 가지 교통량이 해소가 충분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유료를 통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시는 오는 2027년 신백양터널 건설을 시작해 31년 완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존 백양터널의 관리 운영권을 신백양터널 사업자에 맡기고 대신 통행료는 600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사실상 한시적으로 무료화한다는 겁니다. 어쨌건 박형준 시장의 이번 결정으로 백양터널 유료화 연장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시선은 이제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과 같은 더 큰 논란의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